안녕하십니까. 신의기는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이 안보 이슈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반도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후티, 전 다국 접근이 후티를 타격하는 이 문제, 이 회의에 우리 한국 국방부 이 고위층도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은 어떤 전력 지원을 하게 될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보도록 하겠고, 자, 그런데 이 미국이 완전히 동네 북이 되고 있어요. 북한도 미국을 함부로 다루고 중국도 또 이 후티도 다 그러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최근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이 휘청이고 있다는 분석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체제 하에서의 미국이 얼마나 우습게 보였는지 미국 주도의 제재와 압박의 대상이었던 중국과 북한이 오히려 미국을 압박하는 희한한 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핵으로 북한을 도발할 경우 북한은 주저없이 핵 공격을 불사할 것이며 이것이 북한의 공격적인 대응 방식이자 진화한 핵 전략과 핵 교리라고 김정은이 직접 위협 메시지를 냈습니다. 노동신문 12월 21일자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은 최근 화성포 18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을 수행한 미사일 전국 제2 붉은기 중대 병력들을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로 불러 격려하면서 대미 협박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김정은은 최강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불치의 대결 광정에 빠져 한 해 동안 쉴 새 없이 자멸적인 행위를 일삼아온 평화와 안정 파괴자 미제와 그 특등 주구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줬다라고 자평하면서 이번 미사일 발사는 적이 우리를 도발해 올 때 주저없이 핵 공격도 불사할 우리 국가의 공격적인 대응 방식과 우리의 핵 전략, 핵 교리의 진화에 대한 명백한 설명이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겠다는 김정은의 이번 메시지를 미국의 확장 억제 전략에 대한 반격 작전을 재래식 무기가 아니라 핵무기로 수행하겠다는 그간의 입장을 재천명한 것인데요. 이에 따라 유사시 북한 핵공격 실제 감행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게 됐습니다. 무능력한 바이든 행정부 앞에서 기고만장해진 것은 북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역시 지난달 샌프란시스코에서 미중 관계 개선을 위해 이루어졌던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은 바이든에게 반드시 대만을 중국의 영토로 통일할 것이며 미군 고위층이 2025년에서 2027년 타이완 침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나는 시기를 못 박은 적이 없다라며 대만에 대한 군사 공격이 언제든 감행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미 MBC 방송은 현지 시각 20일 중국은 회담 후 공동성명에서 미국이 타이완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발표하라고 요구했지만 미국은 이를 거부했으며 대신 바이든 대통령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으로 대신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일련의 상황들은 세계 최강대국에서 불량 국가들에게 위협당하고 끌려다니는 무기력한 나라로 전락한 미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토록 많은 구설에도 불구하고 내년 대선 전국에서 미국 국민들이 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지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야, 정말 한마디로 미국 지금 우습게 보입니다. 김정은이가 이렇게 미국이 ICBM 발사에 대한 무력 시위를 하느라고 B-1B 폭격기 보내서 동해상공에서 한국 공군 전투기들하고 연합 무력 시위를 했죠. 그런데 그 무력 시위 자꾸 하면 뭐합니까? 기체 수행만 짧아지고 연료비만 더 들어가죠. 아무 의미 없는 짓을 하고 있어요. 그 무력 시위란 것은 뭐냐? 무력 시위 하다가 미사일 쏠 수 있는 이 가능성이 있어야 김정은이 겁낼 거 아니겠습니까? 김정은이가 겁을 냅니까? 여러분들이 무력 시위하고 갔다 하라는 그 뉴스를 보고 야, 속이 시원하구나 느끼기를 했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짓에 돈 투자하고 그러면서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은 야, 그 B-1B 가는데 돈 한 20만 달러 드니까 그거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나 듣게 만드는 게 바로 쓸모없는 무력 시위가 아니냐. 김정은이는 아는 거죠. 그 무력 시위 하는 그 시간에 노동당 청사에 이렇게 미사일 천국, 당시 화성 18형 쐈던 그 부대원들 불러서 이렇게 격려하고 쇼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외무성 대변인 또는 외무성 부상 이런 것들도 아니고 완전히 김정은이가 직접
하는 말은 뭡니까? 스탠딩 오더입니다. 국가 전략입니다. 국가 목표입니다. 그 뭐라고 했냐? 미국이 확장 억제다 뭐다 하면서 핵으로 북한을 도발할 경우에 북한은 주저없이 핵 공격을 불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이것이 북한의 공격적인 대응 방식이자 진화한 핵 전략, 핵 교리라고 직접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은 이제 앞으로 미국이 뭐 장거리 미사일 쏜다든지 북한을 향해서 그러면 바로 그냥 핵으로 때려버리겠다 라는 스탠딩 오더를 내린 거죠. 자, 이런 와중에 뭐 북한하고 뭐 친하게 지내자, 북한 뭐 다시 비핵화 작업하자, 무슨 비핵화 작업 됩니까? 김정은이를 제거하지 않으면 이거는 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이 레짐 체인지, 정권 교체를 하지 않으면 한반도 안정은 있을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지난 문재인 정부 동안에는 안녕했냐? 아니죠. 셀 수도 없는, 정말 셀 수도 없는 미사일을 쏘면서 자신들의 미사일 전력, 핵 전력을 완전히 안정화시킨 계기가 됐던 게 바로 그 시기 아닙니까? 그때는 무력 시위, 뭐 비난도 안 하고 완전히 그냥 노막 찬스로 돌진해서 드리블 해서 꼬린을 시켜버린 그 시기 아니었나라는 겁니다. 이제는 이 윤석열 정부는 달라져야 된다. 김정은을 제거하는 이 정책으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 주체가 같이 되어줘야 할 미국이 저렇게 어이없이 흔들리고 있으니 중국조차도 물론 뭐 패권 경쟁을 하고 있으니 그럼 패권 경쟁하는 중국에게는 또 강하게 나가야 되는데 샌프란시스코 11월 달에 열렸던 그 정상회담에서 중국하고 관계 좋아, 분위기 좋아 이 뉴스를 내기 위해서 바보 같은 일을 했다라고 NBC 방송이 폭로를 한 겁니다. 그때 분위기가 좋았다라고 발표했지만 분위기 안 좋았다라는 겁니다. MBC에 따르면 뭐라고 했냐? 대만 독립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발표해라 라고 중국이 압박을 했다는 거예요. 바이든이 그건 들을 수 없으니까 다만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한다. 이 말은 뭡니까? 대만 독립 인정 안 한다. 그 말 아닙니까? 돌려서 이야기한 거죠. 그 정도로 바보 같은 소리 한 거예요. 그런 그 상황. 그리고 이 시진핑이 야 니들 말이야 미군 고위층에서 포스타들이 2025년, 2027년 이런 그 연도 이야기하면서 그때 대만을 공격한다 라고 예상을 하던데 아니 우리는 말이야 지금이라도 때릴 수 있어. 언제든지 때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정말 미국이 다시 정신 차리고 돌아오길 바라고 우리나라도 위치 똑바로 잡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입니다. 오늘 아침 시큐리티 뉴스를 통해 전해드렸던 번영의 수호자 작전 43개국 화상회의에 우리나라도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지원을 요청했는데 중동 현지에 파병 임무 수행 중인 청해부대가 이번 작전에 참가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미국이 홍해 해상교통로를 위협하는 후티 반군에 대응하기 위한 다국적군 구성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에도 이 다국적군 합류와 지원을 공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 현지 시각 12월 19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주재로 열린 43개국 화상회의에 허태근 국방부 정책실장이 참여했으며 이 회의에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지원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동맹국의 국제항로 보호 요청을 받은 만큼 어떤 식으로든 지원은 불가피하다라며 소말리아 주변 해역에 파병된 청해부대를 활용해서 연락장교, 홍해 파견 등 여러 방안을 살펴보겠지만 일단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보면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입장은 번영의 수호자 작전이 공식 발표된 후 서방 각국이 앞을 다투어 전투함을 파견하고 있는 상황과 상당한 대조를 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이날 회의 후 이탈리아와 스페인, 독일은 전투함 파병을 결정했고 인도는 인도 해군 최대 규모의 최신형 구축함 2척을 보냈습니다. 국내 언론은 정부가 이 같은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란과의 관계, 중동 국가들과의 에너지, 방산 협력을 감안한 것이며 이 때문에 청해부대 파병보다는 저강도 지원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이 같은 소극적 대처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지를 더욱 좁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홍해 해상교통로는 무역대국인 우리나라도 많이 이용하는 곳인데요. 책임 있는 글로벌 중견국가, 유사시 서방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안보 취약국가의 대외정책이 이래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43개국이 화상회의를 했다. 여기에서 미국이 후티가 지금 어떤 식으로 만행을 저질러 왔고 피해는 어떻게 있어 왔고 그렇기 때문에 후티를 공격해야 된다. 여기에 참여해달라. 라는 회의할 때 우리 국방부 정책실장이 참석했다는 겁니다. 정책실장은 국방부 넘버 3죠. 넘버 1은 장관, 넘버 2는 차관, 그리고 이제 실장급들이 있는데 뭐 그 실장급들 중에서 실제적으로 거의 뭐 가장 중요하고 이 장관과 가장 핵심적으로 얼굴을 맞대고 의논을 하는 실장이 바로 정책실장입니다. 그건 뭐 어느 부서나 다 마찬가지겠죠. 기획 업무를 하니까. 그 넘버 3인 정책실장이 참석해서 뭐 한국군도 참가해달라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즉답을 안 했다는 겁니다. 아마도 지금 가 있는 양만추남, 청해부대 양만추남이 뭔가 할 것 같은데 할 일이 없어요. 양만추남은. 왜냐? 함대지 타격 능력이 없고 그리고 이 함포의 사거리가 23km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 이 후티의 지대함 미사일이 있는 상황에서 한 가까이 바로 붙을 수가 없죠. 그러니 이 멀리서 선박 보호 업무 뭐 이런 것만 해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시스페로 또 함대공 미사일 16발 이게 뭐 사거리 20km밖에 안 되고 또 아주 구형의 미사일이고 해서 탄도미사일이라도 날아오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요격할 수 없어요. 드론 같은 거는 할 수 있겠죠. 자, 그런 상황이다 보니 하필 여태까지 KDX-2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들이 십수년을 청해부대로 가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KDX-1 이 광개토 대왕급이 처음으로 갔는데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정말 희한한 우연의 일치가 되어버렸는데 아무튼 여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겠다 이런 말을 해야 되죠. 호주도 지금 안 하려고 하다가 이제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호주는 사실은 이 수에즈운하로 유럽을 가나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서 가나 항로상에 큰 차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는 겁니다. 왜? 국제사회 리더 국가로서 기여하는 바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한국도 이제 세계 10위권의 무역대국이자 경제대국 그리고 또 국민소득도 또는 이 모든 것이 이제 위상이 상위권으로 올랐으면 기여해야 되죠. 여러분들 지금 뭐 선거 기간 다가오고 있는데 지역사회 기여 전혀 안 하다가 갑자기 선거 때 나타나서 저 좀 찍어주세요 하면은 인정해 줍니까? 안 해주죠. 그래서 평소에 기여해야 되는 겁니다. 또 특히 이 국제관계는 give and take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한반도 전쟁 발생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유엔 안보리 합의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결의에 따라서 대한민국에 16개, 17개 전력 제공국이 있었고 그 전력 제공국을 지금 또 유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니 후티 전 세계의 이 무역 항로를 보호하고자 하는 이 작전에도 제대로 참가 안 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냥 이건 전 세계 무역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전력 제공하겠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안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한반도 유사시라는 가정이 없을 수 없는 이런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국제사회의 명분 있는 무력 결집에는 반드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좌고우면하고 있는 이 정부가 문재인 정부와 도대체 다른 바가 뭐냐? 다른 바가 있어야 내가 이 정부를 지지한 보람이 있구나. 그래 역시 달랐구나. 라는 걸 느끼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대통령이나 최고위층이 문제가 아니라 외교부에 있는 이 관료들이 문제가 아닌가. 일을 벌이기 싫고 하는 이 관료주의가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정말 지금 뭐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서 다 이 외교 안보 라인이 물갈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면모일신 좀 하자. 정신 좀 차리자. give and take. 기억하자. 우리는 받을 게 지금 너무나 많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도 약간이라도 좀 줘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이 몇 주간의 시한을 두고 외교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던 레바논 헤즈볼라 문제는 결국 협상 대신 전면전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미국 측에 외교적 노력을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라며 군사 조치에 들어갈 것을 통보했고 헤즈볼라 측도 전면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유엔 안보리 결의 2701호를 이행하기 위해 레바논에 직접
지상군을 투입하겠다는 입장을 미국과 레바논 정부 측에 통보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헤즈볼라가 전면전 대비태세에 돌입하고 현지 시각 12월 20일부터 격렬한 포격전을 시작했다고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과 이란 인터내셔널 등 현지 매체들이 12월 21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헤즈볼라는 20일 하루 동안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와 하이파 등 대도시는 물론 국경 지역의 여러 마을과 도시에 대량의 로켓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즉각 아이언돔 시스템을 가동해 대부분의 로켓을 요격했지만 국경 지역의 키르야트 시모나 정착촌에서는 몇 개의 건물이 피격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헤즈볼라는 공격 직후인 20일 밤声明을 내고 이번 공격은 레바논의 민간인들을 공격한 이스라엘군의 전쟁 범죄에 대한 대응이라며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은 전적으로 이스라엘의 책임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레바논 현지 알와사 통신은 지난 월요일 이스라엘이 순교한 헤즈볼라 대원의 장례식장에 포격을 가했으며 장례 행렬과 그 주변이 공격을 받아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라며 이 포격 과정에 백린탄이 사용됐고 이 사건으로 인해 레바논 남부 지역 주민들과 헤즈볼라 조직원들이 이스라엘과의 전면전을 요구하며 곳곳에 결집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과의 전면전 준비에 들어가자 예멘의 후티 역시 지원 의사를 밝히고 나섰습니다. 사예드 압둘 말리크 알 후티 최고 지도자는 현지 시각 12월 20일 대규모 확전을 경고하면서 자신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지상군을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우리와 맞서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아프가니스탄이나 베트남에서 당했던 것보다 더 가혹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면서 미국을 돕는 다른 나라들도 같은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헤즈볼라가 사실상 전면전 체제에 들어가면서 이제 레바논 전쟁은 초읽기에 들어갔는데요. 아직 재정비를 마치지 못한 이스라엘 군에게 시아파 이슬람 연합 세력이 먼저 싸움을 걸어올지 긴장감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제가 계속 이제 레바논 침공한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레바논도 즉 헤즈볼라도 그래 하자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전면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국경 일대에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향해서 강력한 로켓 공격을 계속 퍼붓고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또 이스라엘은 거기에 폭격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상군을 지금 세팅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와중에 이제 후티도 최고 지도자가 나왔어요. 뭐 다른 뭐 대변인이다, 장군이다 이런 게 아니고 최고 지도자가 나와서 우리 후티가 이스라엘의 지상군을 파견하고 있다. 후티하고 이스라엘하고 2000km 넘게 떨어져 있는데 밀입국했다 뭐 이 말이겠죠. 얼만큼 사실인지 알 수 없으나 그래서 몇 주 전에 이 후티가 사우디에게 우리 이스라엘 치러 가야 되니까 니들 길 비켜줘 정면가도 요구를 했죠. 그걸 이제 사우디는 뭐 들은 채도 안 했는데 그게 지금 계속 에스컬레이션 돼서 지금 다국적군과 후티의 전쟁 위기까지 갔죠. 그러면서 이제 후티는 이런 것까지 공개합니다. 여기 지금 잠시 동영상 좀 보십시오. 예. 이게 지금 F5 전투기죠. F5 전투기를 보여주면서 제가 지금 사운드는 틀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이 배경 음악이 뭐냐? 탑건 1의 주제곡이죠. 케니 로긴스의 데인저 존. 아니 뭐 미국 공격하겠다고 하면서 또 미국 음악을 또 틀어요. 그 데인저 존은 탑건 2에도 또 주제곡으로 나왔죠. 그걸 지금 막 틀면서 하는데 전투기는 F5, 탑건 1에서 가상적기로 나와가지고 이제 이 탐 크루즈의 F14에 격추가 되는 바로 그건데 또 후티가 또 F5 가지고 있네요. 아무튼 이거 한 대 가지고 막 비행을 하면서 미국이든 뭐든 다 그냥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데 자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봤을 때 미국은 정말 이 후티에게까지 우습게 보이면 이제 미국 아닌 거죠. 정말 43개국 그리고 19개국의 전력 제공국 지금 세팅을 했으니까 제대로 서방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힘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